새에 관한 그 속담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부산 지역 네.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 방송을 들으셨나? SNS에 네.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뭔가 의미심장한 글 맞죠? 장제원 의원의 이제 호가 새로 생겼죠. 용새. 용새. 용새 장제원. 용산의 새라는 뜻이에요? 아 용산의 새. 그런 또 깊은 또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도 용산의 새. 가능한 용새 용산에 세면은 그 좀 뭐냐 봉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불사조. 그러니까 맹금 음조, 음. 집궁 대토. 그래서 용감한 새는 발톱을 숨기고 활을 잡고 토끼를 기다린다. 이제 뭐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세밀하게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장제원 의원한테 발톱깎이나 하나 사가지고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조원진 저기 우리공화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발톱을 잘라버려라.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아 근데 이게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게시물을 쓴 건데 그 쓴 시간을 봤어요. 근데 낮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이제 시간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저렇게 추정을 해본 건데 낮에 쓰셨다. 그러니까 밤에 쓴 내용은 아니다. 새벽 그러니까 감성은 아니다. 새벽 그래도. 감성으로 쓰신 글은 아니기 때문에 낮술 저는 감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사진을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그 이걸 글을 써준 스님이랑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굉장히 그 깨끗한 정신에서 감성 없이 쓴 거기 때문에 네. 큰 의미를 안 둔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새벽 한 2시쯤에 갑자기 이 글만 적적하게 딱 남겨놨으면 이거는 진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낮에 그냥 사진과 같이 올려서 근데 큰 낮에 의미가 안 올리면 오히려 담고 작정하고 올린 거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그럴 수도 전달한 거 있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저는 큰 의미를 안 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올렸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 여권 내에서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이 지금은 용산과 한 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는 팽배해요. 저희는 그럼 공천 과정 중에서 그거 힘을 모르겠어요. 발휘한다? 공천 과정 중에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다른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사실 대통령실 안에 좀 주류 기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이런 스님 만나서 이런 좋은 문구 받았다라고 얘기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나중에 아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문구 받아서 했으면 이 말을 뭐하러 쓰겠어요. 그 혼자 아이고 좋은 말씀 받았으니까 간직하지. SNS에 쓴다는 얘기는 선전해. 알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린다는 얘기고 발톱을 숨겼다는 얘기잖아요. 용맹한 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톱을 숨겼다는 숨겼다. 얘기, 그쵸. 숨겼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새가 중요한 나 게 아니라. 발톱이야, 큰 발톱이야 네, 이거잖아요. 네. 언젠가 내가 드러낼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밖에 약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숨지고 있어라. 일종의 저는 경고 메시지로 봐요. 경고 메시지. 누구를 향한 경고 메시지인가요? 그야 뭐 뻔하죠. 지금 어찌 보면 이 당내에서 약간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아마 이제 수도권 출마라든지 이제 부산 의원들한테 계속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알아서 좀 저 서울로 가든지 해라. 아예 가만히 있으면 다 당한다. 뭐 다 발톱에다 이제 물린다 이런 얘기죠. 하태경 의원이 재밌는 해석을 했거든요. 예. 이 말을 갖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의지로 나는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딜 보고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꺼풀 더 벗겨보면 하태경 의원은 장제원 의원 당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라 이런 식으로 하태경 의원이 좀 요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지금 좀 견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냥. 그러면 같이 하태경 물고 의원 들어가기. 부산에서 3선했는데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지역구인 해운대 갑이 아닌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나는 해운대 대신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뭐 후배들에게 내 자리를 기회를 뭐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문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당 중진들 수도권 험지 출마 압력 거세질 듯.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돌을 던진 거죠. 네. 이제 윤핵관들이나 지역에서 뭐 3선 4선한 의원분들 중진 의원분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총선 승리에 선봉장이 돼달라 이런 요구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제원 의원이 그랬으면 네. 저희가 그 말을 수긍하겠는데 여기는 비윤 하태경 의원께서 어차피 해운대 못 받으니까
서울이라도 달라고 하는 약간 생계형 전향 이런 거 너무 아닌가요? 혐오하시는 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토요일에 기자들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급하게 그러니까요. 그 그건 좀 기자회견 한 궁금해요. 거예요? 저 11시 일요일 방송 정치인사를 믿고 계셨던 거겠죠. 아, 그런 정치인사에서 어차피 그거 다룰 근데 제가 그럼 거고. 보기에는 10시 하셨어야 이게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거 충분히 예측이 됐잖아요. 우리가 부산부터 아마 태풍이 몰려올 거다라는 얘기는 다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했잖아요. 네.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제 먼저 피한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 삼선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도 계속 삼선 한떤 동일 지역군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명분이 저는 민주당한테도 영향이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에서는 삼선 있던 분들 다 좋은 지역 되게 많거든요.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도 하고 있다. 예. 근데 플러스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은 아마 제가 보기에 영남권들 대대적으로 물갈이 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수도권이나 호남이 좋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거기에도 똑같이 밀려올 거다. 태풍이 제가 보기에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예전에도 막 예를 들어 천정배 의원, 뭐 정동영 의원, 송파 막 이런 데 출마시키고 막 이제 험지 출마하게 하고 한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요구는 있죠.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 어차피 서대문 불출마니까 고향 강원도로 가라. 저기 이인영 의원 충주나 청주 하여튼 충청북도로 가라. 이런 거. 저는 뭐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 영남을 보면 그럼 주호영 의원이 서울 가겠어요? 이현승 의원이 서울 오겠어요? 없어요. 중진을 가려고 할 사람이. 장재원. 서병수, 장재원, 서병수 뭐 조경태. 네, 이런 분들. 조경태. 근데 저는 김기현? 되게 김기현 대표가 가면 내가 인정하겠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불출마는 있어도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홍익표 의원 정도가 지금 지역구를 바꿔서 활동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내가 바꿔서 여기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호탄을 알린 거는 사실은 이 하태경 의원이 처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저는 대단히 환영도 하고 환호도 하는 것이 계속 그 당의 기득권들이 좋은 자리만 찾아간다, 꽃길만 찾아간다는 얘기 많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수도권 내에 어떤 좋은 바람을 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고 어디로 봐요. 가요? 그러니까요. 사고 어디 당협이 서울 9개가 쪽으로 있잖아요. 가면 어디? 그건 모르죠. 서대문 두 정청래 개고 있어요. 정청래? 정청래 의원, 하태경 의원이 매치가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산이 있어야 지금 옮기는 게 타당화가 된다. 맞아요.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장님은. 네. 근데 김준호 변호사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부산에서 입장이 곤란하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예를 출마를 들면 선언한 석동현 거다. 전 검사 저기 민주평통에 계신 석동현 검사장부터 지금 해운대 얼마나 오랫동안 누리셨어요. 맞아요. 지금 노릴 사람이 많아요 거기가.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측근이. 부산도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뤘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나듯이 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된다. 그럼 예전에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 총리도 그 무진장에서 3선 하고 4선인가 하고 그다음 종로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던질 필요는 있죠. 근데 지금 만만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태경 의원도 지역구는 못 찍고 일단은 가겠다는 선언만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재소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하고 친하니까 좀 취재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네. 왜 이 시점에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어떠한 다른 압력은 받지 않았는지 정말 순수하게 젊은 후배들에게 지역을 좀 물려주거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좀 내막에 있는지 정말 원래 궁금해요. 그 추석 지나고가 타이밍이긴 하잖아요. 제가 기억으로 2019년에 검찰 캐비넷이 열렸나? 불출마 선언 내지는 그 다음에 그 약간 당의 쓴소리를 먼저 신호탄을 알렸던 게 한 요맘때쯤 2019년 요맘때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 세게 비판하면서 불출마 선언하셨거든요. 딱 요맘때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이런 불출마 내지는 뭐 험지 출마 선언이 지금부터 이제 이어질 때가 되긴 됐어요. 뭐 부산국제영화제 온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악수하러 다니려고 하는 건가 지금 부산영화제 기간이니까. 근데 시점은 국감 끝나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좀 그렇긴 생각도 하죠. 좀 네. 들고 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근데 추측과 저는 상상을 해봐요. 너무 더 늦췄다가는 서울에도 자리가 없을 수 있어서 차라리 빨리 던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울에 험지 나가는데 뭐 자리가 왜 없어요? 널린 게 서울의 험지인데. 아, 그것도 뭐 쉽지 않대요. 김재섭 위원장도 지역위원장 지키기가. 그러면 요 얘기 저는 마무리로 네. 든든합니다. 그나마 네. 서울 어디에 나가야 승산이 생긴다. 승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총선 구도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의미 있는 의원 지역구에 나가서 저격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청청래 의원 지역 나가서 같이 한번 붙으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동작을 것 원하지 같아요. 않을까? 동작? 동작 누구요?
거기 장진영 변호사님 지역구가 네. 있고 나경원 이수진 대표 이수진 거기가 의원? 있는데 지역위원장 기준으로 네, 네. 예, 그쪽이 좀 승산이 그나마 있는 곳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럼 사고 당협이 서대문 갑을 이런데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분 지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본인만 가지 않고요. 장제원 의원 등 전국에 있는 좀 좋은 지역구 있는 윤핵관들이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그런 식의 요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물꼬를 본인이 틀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다른 장재원 분들은 의원은 안 갈 것 같은데요. 안 가요? 네, 가면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냥 비서실장을 가더라도 뭐 수도권 출마는 안 하고 그냥 불출마를 해서 후진 양성에 물꼬를 터주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 발톱 얘기는 너무 민망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은 걸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 그러니까 말아요, 이게 그냥. 얕은 수라니까 진짜 발톱을 숨기려면 이런 말을 안 하죠. 현명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네. 이제 비서실장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12일 날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수 있다. 비서실장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세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 일설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에게도 이미 통보를 했다라는 설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12일, 13일 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쨌든 용산에서는 이제 대거 뭐 선임행정관이나 비서관급 이제 줄줄이 이제 사표를 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편에서 그러면 분위기가 어수선할 텐데 중심을 잡을 누군가 빨리 선임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그럼 얘기해가지고 아까 그 또 안 할 용산의 가능성이- 새는 맞네 그러면. 용세? 아, 용새. 용새.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